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약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은퇴한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월 240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매달 최소 170만 원이 부족한 셈입니다. 이 큰 격차 과연 어떻게 메우시겠습니까? 저축으로 아니면 은퇴 후에도 일하면서 혹은 소비를 줄이며 살아야 할까요?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후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이 부족한 부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가며 즐겁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것은 한 세대가 평생 성실히 일하며 쌓아온 노력의 대가요,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과연 현실이 되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 과연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며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준 씨 28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67만 원이요. 저만 해도 원룸 월세가 70만 원인데요. 집세도 못 내는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서연 씨 22세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냥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일 뿐이에요. 사람답게 살 수는 없죠.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보다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남구에서 화장품 회사에 마케팅 실무자로 일하는 김지현 씨 31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 돈으로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부모님께 드릴 효도비까지 생각하면요. 그 정도 수치는 어르신들께 대한 모욕 같아요. 취업 준비 중인 최우진 씨 25세는 다소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나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포기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 세대. 아마 이제는 은퇴도 포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의 말은 웃기엔 너무 아프고 무겁기엔 너무 익숙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안전하고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김지현 씨는 최소한의 이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가 주택 하나는 있어야 하고 현금으로는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레 말합니다. 이민준 씨는 조금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전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죠. 휴식이라는 개념조차 감히 꿈꿀 수 있는 거고요. 10억 원, 5억 원. 숫자만 보면 마치 복권에 당첨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작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평균 67만 원 수준.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온 선배 세대는 이런 모순 속에서 어떻게 삶을 이어왔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결정 선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연금의 형태를.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어르신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숫자로 따졌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 높아지는 생계비 길어지는 노후. 하지만 그분들의 대답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대구에서 섬유회사 대표로 일하다가 IMF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던 박진우 어르신, 올해로 78세.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말투였고, 그 말엔 고된 세월을 꿋꿋이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그 시절엔 이자가 20%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회사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죠. 그렇다고 주저앉는다고 뭐가 나아집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가진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느냐예요. 요즘 사람들 너무 돈에 얽매여 있어요. 돈보다 더 먼저 갖춰야 할 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는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의식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 보여주려고 쓰는 소비 과시하려는 소비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필요한 때에. 그게 인생을 망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편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민식 어르신 64세 과아, 아내 송혜진 여사 61세는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퇴직 후 모아둔 퇴직금을 몽땅 들여 이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최 어르신은 건설회사에서 중간관리직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했고 삶의 두 번째 막을 이곳에서 열었습니다. 퇴직자들의 마지막은 치킨집이라는 말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최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 여사는 살짝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서서 일해요. 손목이며 어깨며 안 아픈 데가 없죠. 수익도 예전 생각만큼은 안 나오고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그런데도 말이죠. 감사해요. 지금 이 삶에. 왜 감사하냐고 묻자 두 분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매일 저녁 치킨 먹으며 웃는 손님들을 보면 우리도 같이 웃게 돼요. 건강하게 움직이고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매일 느끼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연금이 아닐까요? 몸이 건강하다면 굳이 돈을 쌓아놓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년이 그렇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김동현 어르신 68세, 과 부인 이선희 여사 66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었고 은퇴 후 평범한 노년을 보내는 듯 보였지만 그 뒤엔 남몰래 감추어진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책임졌어요. 부모니까 당연한 일이죠. 이 여사의 말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내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둘이 받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그런데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죠. 자식도 애 둘 키우고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데 우리가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이 여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몰아준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 이건 아마도 평생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일 거예요. 그녀의 말은 결코 원망이 아닌 그저 너무 오래 참고 삼켜온 고요한 후회의 한 자락처럼 들렸습니다. 이처럼 선배 세대들의 삶은 제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그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들, 그리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 나간 용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정답이 아니라 그들처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만난 선배 세대들의 이야기는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섰고 누군가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감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숫자,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25년을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즉 60세부터 85세까지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설계 전문가 김영민 선생님은 전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및 노년 부부 가구의 실제 생활비를 정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실거주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부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평균 지출 규모를 산출해냈고, 이를 통해 60세 이후 25년간의 생애 시나리오를 세밀하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 분석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존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 자가, 보유 전세 월세과 최소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한 실측 자료에 기반해 구성되었습니다. 가정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35년간 꾸준히 근무하고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며 부부 모두 만 60세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에 따라 최소 85세까지 생존한다고 보고 앞으로의 25년 동안 유지해야 할 생계비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 형태와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큰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닿아 있는 미래의 재정 지도입니다. 우선 가장 이상적인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경상남도 부산에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대출은 모두 상환을 마쳤습니다. 별다른 변동 지출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한다면 향후 25년 동안 필요한 총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바로 2억 8천만 원입니다. 예상보다 낮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시나요? 다음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조건입니다. 역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며 지역은 더 작은 도시입니다. 얼핏 보면 비용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리와 수리에 드는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금액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매우 흔한 거주 형태인 전세로 전환해봅니다. 인천 지역의 전세 아파트 보증금은 3억 원으로 설정하고 월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계산 결과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월세가 없으니 부담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도 없고 전세도 아닌 월세 거주입니다. 월세는 80만 원이고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25년간 필요한 금액은 무려 7억 2천만 원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는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에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서울에서 같은 조건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현재 서울의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단지 주거비만으로도 추가로 2억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즉, 서울에서 월세를 살며 은퇴 이후 25년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총 9억 3천만 원을 넘깁니다. 9억 3천만 원. 이제 막 퇴직한 부부가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얼마가 필요하다는 계산을 넘어서 이 숫자들이 주는 경고를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거 형태 하나만으로도 은퇴 생활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은퇴자라면 그 격차는 더더욱 극심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의 안정은 단지 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가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숫자를 마주하는 태도는 분명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선배 세대들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현실과 숫자를 마주한 지금 후배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IMF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섰던 78세의 박진우 어르신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이 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지갑을 열다 보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나를 위한 소비를 하세요. 은평구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61세의 송혜진 여사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전부예요. 은행 장외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값진 자산이에요. 박 어르신은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누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했으면 쉬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빚을 내서 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이너스 통장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그 빚이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그걸 직접 겪은 세대예요. 그러니 제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결국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영상이 당신께 정답을 제시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정답은 각자의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통장에 찍힌 잔고보다 더 깊은 무엇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몸,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꼭 맞는 소비 계획. 이 네 가지가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은퇴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먼저 세워야 할 기반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어떤 숫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어쩌면 진짜 연금은 통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